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지약사 3단원 주장을 담은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만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아름이가 어떤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을 보고 있는데요. 중학교 텃밭 신설 알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텃밭 가꾸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동아리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본 아름이는 이번에 학교에서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농작물을 가꿀 수 있도록 한데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는다던데 우리 동아리가 신청해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동아리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아름이는 동아리 신청을 촉구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텃밭을 가꾸자고 동아리의 다른 부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텃밭 가꾸기의 필요성을 담은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이의 글쓰기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가 바로 이 글쓰기 계획인데요. 이 글쓰기 계획에 포함된 4가지 요소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자는요, 그냥 독자라고 볼 수도 있고 예상 독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바로 설득이었죠. 어떠한 설득을 하냐면 텃밭을 함께 가꾸자고 동아리의 다른 부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장은요, 우리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여 학교 텃밭을 함께 가꾸자가 주제이자 주장이 되겠고요. 이 글을 실을 매체, 이용 매체는 동아리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정하고 글쓰기 계획을 이렇게 주장과 글쓰기 계획을 정리를 했다면 다음 단계로는요, 근거 마련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료 1은요, KBS 뉴스가 되겠고요. 자료 2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이 되겠습니다. 두 자료 모두 출처가 명확한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데요. 자료 1은 학교 텃밭 확대, 생태 교육의 장이라고 하면서 학교 텃밭의 뭔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료 2의 경우에도 학교 텃밭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학교 텃밭은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도와줍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 텃밭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3과 자료 4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료 3은 학교에도 돌봄 식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자료 4는 국립생태원 전시 안내의 내용이, 자료 5는 신문에서 제시된 자료인데요. 텃밭 재배 농작물 급식 활용 눈길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적절한지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냐면요. 주제 혹은 주장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 출처가 분명한 자료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1의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가 즐거운 활동이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료 2의 경우에도 텃밭을 가꾸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3도 텃밭을 가꾸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자료 4의 경우에는 아까 국제적 멸종위기의 식물이었죠. 멸종위기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는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거로 활용하기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자료 5는 텃밭 활동의 결과를 급식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의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뭔가 자료를 1, 5, 2, 3 이렇게 4개의 자료만 선택을 했고요. 이 각각의 자료를 근거와 연결시켜서 정리하고 있네요. 주제와 주장을 정하고 근거를 마련했다면 다음 단계로는 개요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요는요, 귀찮더라도 꼭 빼먹지 말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개요를 작성한다면 글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고요. 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짜임새가 있고 통일성이 있는 글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설득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자료도 어느 부분에서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요 작성하기까지 끝났다면 다음 단계로는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고 이 작성한 초고를 한번 고쳐쓰면 됩니다. 농촌에 방문해서 채소나 과일을 따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화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평범한 문장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독자들로 하여금 뭐지?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잖아요. 그러한 효과를 주는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큰아버지 댁에 갔다가 방울토마토를 따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텃밭 가꾸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텃밭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구사랑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자고 제안합니다. 목적이 제시되고 있고요. 작은 농촌 체험, 텃밭 가꾸기, 텃밭을 가꾸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텃밭을 가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본론에서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결론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학교 텃밭을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가꾸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또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동아리 부원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에서는 이렇게 질문 형식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질문 형식은 아까 서론에서도 활용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 글을 평가할 때 확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장의 타당성, 글을 뭔가 명료하게 표현했는지, 주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다음은 근거의 신뢰성,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믿을 만한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다음은 조직입니다. 문단의 연결성,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구성하였는지, 다음으로는 표현의 적절성입니다. 명료하고 객관적인 문장을 썼는지, 맞춤법이나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자, 추가할 문장과 이 추가할 문장을 어디에 추가할 것인지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주장을 명료하게 표현하였는가라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텃밭을 가꾸면서 운동을 합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댄다. 이거는 사실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를 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객관적인 문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가 아까 함께 봤었던 아름이의 초고를 바탕으로 11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서론을 의문문으로 시작하여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서론에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여 텃밭 가꾸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자기도 큰아버지 댁에 갔다가 토마토를 따본 적이 있는데 재밌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3번 서론에 이 글을 쓴 목적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4번 본론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이 부분이 바로 본론이 되는데요, 여러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번 결론에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질문 형식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